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대망의 수학 2가 되겠어요. 수학 2 우리가 이제 고2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고1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제 다루는 과목이 수능,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들이다. 이거거든. 다 알고 있지만 현재 과정에서는 수학 1, 수학 2,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두 개의 메인 과목이 공통 범위로 출제되고 미적분, 확통,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출제되는데 공통 과목에서 11문제씩 22문제, 수원 11문제, 수투 11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8문제. 그러니까 세 과목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선택 과목은 세 문항이 적은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수원 수투가 선택 과목보다는 비중이 크다인데 그 중에서 수원보다는 수투가 메인이 되겠어요. 작년 수능에서, 그러니까는 올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본 수능에서는 수원수투 공통문항의 최강 킬러가 22번 수열 단원이었고 그게 수학 1이었죠. 수학 1. 그런데 이 22번 문제는 그 전년도 수능 문제에서 22번은 미적분 문항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수학 2 문항이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수학 2 문항의 킬러 문항은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수학 1의 킬러 문항은 성격이 좀 애매한데 이해보다는 계산 능력에 주안점을 맞춘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수학 2가 개념적으로 더 깊고 어렵다라는 거지. 나아가서 지금 다음 학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는데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과목명이 수학 2는 미적분 1이라고 바뀌고 미적분 1이니까 미적분 2가 있거든. 그 미적분 2가 현재 선택 과목인 미적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2와 미적분이 각각 미적분 1, 미적분 2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교육과정의 과목명을 보면 수학 2와 미적분의 연관성을 과목명에서 추론하기는 힘든데 다음 학년 과목에서 대응되는 과목의 명을 보면, 이름을 보면 미적분 1과 미적분 2, 그래서 연관성이 추론되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결국 통상적으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미적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에서 보는 게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수학 2와 미적분은 같은 계통의 과목이다. 이므로 문항수를 놓고 보면 11문제 대 19문제가 되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2는 그런 관점에서도 과목 간의 연계성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학 2라는 과목에
성격을 두 가지 측면, 현행 수능에서 출제 기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과목과 있는 연계성을 기준으로 또 한번 얘기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보더라도 수학2는 중요하다가 되고, 이게 이제 수능 위주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차이는 다루는 과목이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했잖아. 그 차이가 내신 문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계속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이 생성되고 있고, 그 유형이 다음 학년도 내신부터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반영을 시켜야 그쪽으로 학생들의 사고가 흘러가게 되고, 그래야 학교 입장에서도 대입이라는 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수능 경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얘기한 수능 관점에서의 중요도가 내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수학2를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누어진다. 마치 수학1이 세 개, 즉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삼각함수, 세 번째 파트는 수열이듯이 수학2도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세 개로.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파트가 미분법, 세 번째 파트가 적분법, 이렇게 된다. 이때 단원 이름이 그냥 미분법이 아니라 앞에 요 문구가 붙는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그래서 요 문구 다항함수 요 문구가, 그러니까 미분을 다루는데 제한 범위가 여기다. 여기를 벗어나는 미분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제목이고, 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얘기는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다루게 된다. 그때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를 벗어난 함수,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는 수학1의 세 개를 말한다.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관점을 바탕으로 수학2를 시작을 해본다. 이제 먼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들어가겠죠.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극한과 연속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는 연계성을 보면 극한을 이용해서 연속을 따지고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따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1 우리가 현재 하고 있잖아. 수학1을 하고 있는데, 수학1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삼각함수를 하게 되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가서 삼각함수까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방법이 점대입이잖아.
그러니까 점 대입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방법으로선 이런 성질을 따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그린 후에 박스로 기본형의 성질이란 걸 하는데 그 성질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아닌 걸 다룬다. 연속이냐, 그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냐, 그 함수의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못한다. 그래서 따지는 게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점을 지나느냐,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리고 점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점 대입을 통해서 그린 후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인데, 그거 이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극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해보자. 함수의 극한이다. 이 시작은 이렇게 되겠어요. 시작은 뭐냐 하면 극한이라고 하는 놈은 뭐야? 새로운 수다. 빨간색? 아니야, 노란색으로 하자. 그래도 중요하지만 노란색. 극한이라는 놈은 새로운 수다. 이 인식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겠어요? 이 인식이. 이 함수의 극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워낙 문명에 끼친 영향이 크므로 미분, 적분은 들어봤잖아. 그 미분의 기초가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의 시작이 바로 이놈이 되겠어요. 극한이라고 하는 놈은 새로운 수다. 이제 좀 지겨워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따라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요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 1에서도 지수로그 그리고 삼각함수의 대수 파트에서 세 개의 새로운 수가 등장을 하잖아. 세 개란 지수, 그리고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각각 정의를 하는데 새로운 수잖아. 이렇게 등장을 하듯이 수학 2에서도 새로운 수로서 극한이 먼저 시작을 한다. 따라서 이 단원의 구조는 정의와 계산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펜타만테 배운 사람은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맨날 적기를 생각이라고 적잖아. 예습을 내가 이제 시키는 이유는 기본 문제와 유제 정도는 맞춰야지가 아니라 그걸 맞든 틀리든 도전해 보려면 낯선 부분이니까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해오라 라는 건데, 그 개념이 이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수도 없이 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개념을 이해해야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야 되고, 그런 추측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뭘 정의하니? 뭘 정의하니?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수를 정의하겠죠. 그때 정의의 대상이 뭐니? 이거죠. 뭐죠? 뭔가를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 못하는 건 이해는 해. 그런데 이제 그 이해하는 걸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 뭐 개념을 정립하는 게. 개별적인 문제를 푸는 건 푼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의 이해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원에서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새로운 수를 배우는데 지수라고 하는 놈이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정수지수, 유리수지수, 실수지수, 심지어는 지수법칙은 그 계산에 사용되는 법칙인 지수법칙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는 낯설지가 않다. 이미지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다 이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삼각 B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인데 그에 비해서 수학2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 즉 새로운 수는 구조는 지겨울 정도이지만 이 새로운 수는 그 앞에 해당되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이전 교육과정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지. 수학원에서 실수지수가 뭐라고? 함수의 극한 개념이다. 수학하에서 유리수 지수에서 점근선이 뭐라고? 함수의 극한 개념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도 함수의 극한 개념이다. 중3 때 삼각 B를 배울 때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하는데 거기서 가능하지 않은 정의인 사인 0도, 사인 90도는 직각삼각형이 형성되지 않는 각도잖아. 그런데 그것도 극한의 개념이다. 그래, 극한의 개념이 간접적으로는 지금 내가 말한 게 꽤나 초등학교 5학년, 그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이렇게 꽤나 이미 등장을 했거든. 하지만 그 연계성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수 단원에서 실수 지수와 그 앞의 개념이 자연수 지수의 관계, 그리고 삼각함수와 그 앞의 개념이 삼각비의 관계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흐릿하다, 약하죠. 그러니까는 함수의 극한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개념을 유리수와 무리수다. 모르겠지만 유리수의 정의도 배웠고 무리수의 정의도 배웠는데 정작 실수의 정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의 분류, 즉 얘를 정의하고 얘를 정의해서 그걸 합친 걸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분류고, 실수의 정의는 대학교 가서 나 할 수 있는 고난도 개념. 어찌됐든 이런 관계가 있어 보이죠. 이런 관계가 유효하다는 거 뭐라 할 수 있느냐 하면 무리수의 정의가 뭐지? 무리식 말고 무리수의 정의. 무리수의 정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야. 그러니까 이 정의도 좀 불완전하지. 일단 실수가 정의되어야 무리수의 정의가 의미가 있지.
무리수의 정의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거든. 실수가 등장하잖아. 물론 무리수를 배울 때 실수가 교육 과정에 등장하진 않아. 왜냐하면 실수라는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이게 전체거든. 근데 용어는 사용을 하긴 하지. 극한에서 발산의 정의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이에요. 발산의 정의가 수렴하지 않는 것. 무리수의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수죠. 무가 아니다. 이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유리수가 아닌 수다. 발산의 정의가 수렴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머릿속에 인식해두고 이게 연산이야. 그럼 연산에서는 뭐 배우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연산에서는 화살표보다는 그냥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어. 뭐냐 하면 지수의 연산이 지수법칙, 로그의 연산이 로그의 성질이듯 극한의 연산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 이거든. 이게 이제 지수법칙, 로그의 성질과 대비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로그의 성질을 보자. 로그의 성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로그 A의, 이것도 파란색으로 적고,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이렇게 적잖아.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 어떻게 적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이렇게 되죠. 생긴 게 거의 똑같죠. 똑같아. 거의. 하는 역할이 그럼 뭐겠니? 똑같은 놈이 되겠어요. 똑같다는 게 뭐야? 하면 이 놈을 이 놈과 이 놈으로 쪼갠다. 인 거지. 어디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 놈과 이 놈으로 쪼갠다. 이거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함수의 극한의 시작이다. 자, 지금까지 지금 뭘 살펴봤냐면 수학 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은 어떤 구조를 갖는가. 그리고 그에 대입이 되는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1번 정의 가 되겠어요. 첫 번째 수렴과 발산. 좀 많이 중요해요. 정석은 이 부분에서 좀 뭐랄까 엄밀성이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석보다는 셀, 교과서 두 개를 이용해서 살펴보겠다. 극한의 수렴, 함수의 수렴. 쌤 펴보세요. A 스텝. (8페이지를) 펴보면 박스가 3개가 있어요.
1번은 함수의 수렴과 발산, 2번은 좌극한과 우극한, 3번은 극한에 대한 성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걸 핀 이유는 우선 1번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수렴과 발산의 정의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시작. 보겠어요.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정의에 대해서는 정석이 매우 좀 실망스러운 수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센을 받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봤어요. 센과 교과서 진술의 유사성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진술의 무서움을 좀 보겠어요. 봐. 이런 게 좀 학생들이 모르는 건데 지금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정의는 수렴과 발산 이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 중에 수렴의 정의를 먼저 하자. 발산의 정의도 이제 여기서랑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나오죠. 그러면 수렴이 뭐냐? 설명을 하잖아.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센과 정석 모두 같은 점이 뭐냐 하면 그 정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 하는 거지. 네가 지금 그걸 의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x equal a에서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함수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 한다. 졸라 길죠?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거든. 매우 중요해. 그런데 그 정의를 납득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의를 만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 알매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평상시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알은 시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방금과 같은 정의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이미지화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문장만 보면 이미지로 그려지기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라는 거거든. 제호 뭐였을까? 그래프가 사용이 되죠. 예를 들면 센 8페이지에 보더라도 녹색 줄로 정의를 하는 오른쪽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그 이미지를 문장으로 분석해 놓은 게 정의이거든. 교과서는 센은 이제 문제집이고 개념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래프만 그려놨는데 교과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몽창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묘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뒷페이지에 수렴과 발산을 정의한다 라는 거지. 그때도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오케이? 뭐에 그러냐? 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함수잖아, 함수. 함수의 생명이 뭐야?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생각한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 극한 문제를 풀잖아. 극한 문제를 풀다라는 말은 대부분 뭐냐면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이거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니? 라는 문제를 봤다고 치자. 그러면 푼다 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이거 구할 수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구할 수 있다. 내리세요. 예습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x-1,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없앨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과 같다. 그래서 2가 된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건 약간 말장난 같은데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되니? 이거거든.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풀이. 그럼 뭔데? 이거지. 얘는 뭘 이용한 거니? 하면은 계산을 이용했다. 계산을 이용했다. 연산을 이용했다. 그리고 얘는 연산을 이용했다는 게 뭘 말하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겠어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아.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과 같은 말이다라고 적어놨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이다를 지금 저기 풀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이 보이나? 이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했나?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잖아. 극한. 극한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방향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해. 함수의 극한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선생님 말은 이해했나? 그러면 이게 네가 지금 본 거는 이건 연산이거든. 정의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뭔가요? 아, 이런 거랑 비슷해. like.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9는 2죠? 이거랑 답이 같네. 이런 신기한. 자, 2죠? 이거를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연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건 이 로그 수업을 하면서 했죠? 둘 다 어떻게 구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연산을 이용한다는 게 뭐야?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의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로그 3의 2승은 2 로그 3의 3이고 이건 로그 정의 4번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된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뭐죠? 하면 이거지. 로그 3의 9는 K라고 하자. 정의에서 3의 K승은 9.
즉 3의 2승이다. 따라서 K는 2다.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로그의 성질 3번이 어디로부터 나왔니? 하면 여기로부터 나온 거거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같다라고 쳐버리면 로그의 성질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엄밀하게는 구분이 되잖아.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배운 후에 실제로 수업에서 이걸 했었죠. 이거를 직접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로그의 정의가 무슨 역할을 해? 하면은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번역하는 번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지.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로그의 극한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뭔데? 하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프. 그럼 무슨 말이냐? 얘 그래프를 그려 이거지. 함수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네가 아까 전에 이미지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네가 뭘 해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의 1로 가까이 갔을 때 y 값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고 간다라는 거지. 이해 갔나? 네가 이제 예습을 통해서 이거 이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 이쪽 방향이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 이거라고. 이런 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논리는 몇 종류? 두 종류. 직관 논리와 연산 논리. 연산 논리가 뭔 말이야? 그거라고. 절차적 사고. 절차적 사고가 AI의 추론 모델에서 뭐 핵심인 체인 오브 소트다. 이거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절차야. 이런 게 절차야. 극한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교과서를 제외한 교재에서는 거의 설명이 없어. 어떠한 교재에서도 거의.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나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못 그리겠지. 못 그리는데 결과를 알고 나면 졸라 웃긴 거거든. 못 그리는 게 뭐 하면 거기 적혀 있잖아. 교과서에 11페이지를 봐. 거기서 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11페이지를 보라니까.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g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뭐라 했어?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 함수 gx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네가 읽은데 그 그래프가 나와 있다고. 그런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g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한다고. 아,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건 gx의 그래프가 아니고 y 이퀄 x 플러스 1의 그래프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띠떼끼를 위해서 y 이퀄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위해서 따로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그리고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죠. 차이는 뭐야? 구멍이 나 있냐 안 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거짓 수준이죠. 뭐 두 함수의 대응 규칙은 같지만 뭐가 같지 않니? 즉 대응 규칙은 x 플러스 1이라고 같지만 함수의 상등은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된다. 공역도 실수 전체로 같아요. 같지 않은 건 정의역이다.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함수론 개념에서. 지금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사진은 이게 놀라워. 놀랍다는 게 사람들이 지금 그 설명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설명하고 있다. 얘 극한값을 이거를 그려서 설명하고 있다. 즉 극한값 구하는 방향은 두 가지다. 라는 것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특히나 정석이 거의 이쪽 부분을 무시하다시피 하거든. 근데 교과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게 완전히 달라. 교과서가 정석이 무시하다시피 하니까 센을 내가 들었지만 센도 그냥 여기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는 반영하지 않아. 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
근데 교과서에서 지금 첫 페이지에서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전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 가니? 오케이? 그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얘가 뭐니? 얘가 이거고 내가 이걸 생략했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고 이게 2지 1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이해 갔나? 그랬을 때 뭐 하고 있냐면 교과서 프린트에서는 얘가 뭐니? 얘가 gx고 얘가 뭐니? 얘가 fx야.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얘의 극한을 설명하고 얘 이퀄 얘라고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게 얘 이퀄 얘라는 관계를 보여주네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x가 1에 점이 있든 없든 결과는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이게 지금 뭐하냐면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인식을 하세요. 내가 지금 별표를 친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 뭔 말이냐?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극한을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겠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를 생각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니? 오히려 연산 법칙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제시해요. 난이도 높은 학교들에서 출제할 때. 그 의도가 뭐냐? 이쪽만 병신같이 계속 하고 있고 이쪽은 생각 못하지. 그래서 이쪽을 내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래, 점 대입해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거기서 화살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 해서 답을 내라. 이게 최고난도 문제들이에요. 지금 이해 갔나? 그 시작이 뭐냐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교과서에서 본문에서만 이렇게 설명하느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날개 부분을 봐. 학습 목표가 뭐야?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안다죠. 오케이? 그 아래를 봐. 뭘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니? 극한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뭐 하고 있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뜬금없이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세요. 그럼 왜 하고 있죠? 그냥 이거야. 준비하기인데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시오 빼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로 왜 안 끝나고 거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시오가 나와 있을까? 본문에서 fx와 gx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지. 그리고 거기서 뭐 그래프를 이용하니까 그래프를 그리시오지.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뭐야? 수학하에서 배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지. 그런데 네가 예습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뭘 할 수 있어? 하면은 결국에 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로 주어진 식에는 분수와 무리식, 분수식과 무리식이 등장을 하죠. 대부분 거의 다지 다. 그래서 뭐 유리화래에서 푼다는 등 이렇게 설명하잖아, 정석에서. 그 기초가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 포인트는 이렇게 교과서는 엄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봐도 몰라. 왜 모를까? 교과서를 추론하면서 보지 않아. 무슨 말이야? 논리적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질이? 합리성이라고. 나한테 1년 이상을 배웠는데 논리적이란 말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 어떤 대상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 이유가 언급되느냐 언급되지 않느냐. 뭔 말이냐? 지금 준비하기에 교과서가 준비하기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시오라고 하잖아. 추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은 뭐 하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거. 거의 아메바 수준에 읽는 거거든. 대부분이 전 국민의 99%가 그렇게 읽거든. 추론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왜 이걸 시키지? 이유를 생각하거든. 그리고 구조가 있는 사람. 구조는 뭐죠?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다. 구조가 있는 사람은 함수의 수렴이야.
함수의 극한이고. 지금 이해 갔나? 이해 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함수의 수렴이든 함수의 뭐가 됐든 간에 함수의 뭐시기는 함수에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얘를 생각해야지. 가 풀이의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1번, 2번을 얘만 2번이라고 적었는데 얘가 항상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야. 2번.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구하니? 확률도 두 개로 구한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쪽도 쉽고 이쪽도 쉬우니까 뭐 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준의 암벽반 문제지만 교과서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런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이거 지금 그려라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꼼꼼하게 읽으세요라고 했던 그 교과서에 한 페이지를 거쳐서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알겠죠? 여기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뭐가 있느냐면 함수의 상등과 대응 규칙의 같다를 구분하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준비 작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수렴의 정의를 해보자. 엄청 중요해요. 정리하세요.